잠깐요. 이 영상을 열었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오랜 세월 풍수를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인연이 닿지 않으면 어떤 가르침도 눈앞에 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늘의 기운과 여러분 사이에 무언가가 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잠깐만요. 서두르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오늘은 6월 9일입니다. 저는 이 날짜를 해마다 가장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장 경건하게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1년 중 단 한 번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에요. 풍수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평범한 6월의 하루로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저처럼 수십 년 동안 기의 흐름을 읽어온 사람에게는 오늘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공기가 다르고 바람의 방향이 다르고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의 무게가 다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이런 날을 그냥 지나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나중에 스승님께 여쭤보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기운이 지나갈 때 잡지 않으면 그 기운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품으로 간다고요. 기운은 허공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안깁니다. 그 누군가가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되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을 향해 흐르던 특별한 재물의 파동은 조용히 방향을 바꿔서 옆집으로, 이웃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다른 분께로 넘어갑니다. 이건 저의 겁박이 아닙니다. 기운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 수십 년을 살아오며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입니다. 저는 그 진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댓글창에 대길이라고 써주세요. 낫지, 크게 길하다는 뜻이에요. 그 두 글자를 쓰는 순간 여러분은 우주를 향해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말은 선언이 되고 선언은 현실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언기상이라고 해요. 말과 기운이 서로 감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이걸 황금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재물신과의 약속이에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오는 모든 좋은 날의 기운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눈앞에 금산이 펼쳐지고 있는데 중간에 돌아서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왜 이렇게 특별한 날인지 숫자가 품고 있는 돈의 비밀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숫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세상은 때로 우리를 속이지만 숫자와 기운의 흐름은 언제나 솔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숫자 속에서 기운을 읽는 법을 배운 건 25살 무렵이었어요. 경상도 깊은 산골에서 30년 넘게 풍수를 연구하시던 스승님을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날짜를 보고 그날의 기운을 읽으셨어요. 그 습관이 지금 제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날짜 6월 9일에서 숫자 9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 9절 동아시아 풍수에서 9는 완성의 숫자예요. 가득 찬 숫자,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 꽉 찬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은 9가 들어가는 날을 가득 찬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릇이 이미 가득 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 넘치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준비된 사람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9라는 숫자가 좋지 않다고 하시기도 해요. 우와 발음이 같은 단어가 한자에서 고통을 뜻하기도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은 숫자를 보면서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그 기운이 달라집니다.
9는 완성이에요. 1부터 시작한 숫자가 9에서 완전히 채워지고 10이 되는 순간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9는 끝이 아니라 차오름이에요. 멈추기 직전에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 더하기 9는 15예요. 15에서 다시 1 더하기 5를 하면 6이 나옵니다. 이 숫자 6이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6은 천록, 하늘이 내려주는 복록의 숫자거든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떨어지는 재물, 그것이 천록이에요. 6월 9일에는 그 천록의 기운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통로가 열립니다. 오늘은 그 통로 아래에 자신이 세우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하늘의 복이 어깨 위로 내려앉는 날입니다. 하물며 오늘 제가 드리는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어떻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하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샷즈 여름의 절정이요. 양기가 1년 중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양기는 재물 에너지와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밝고 뜨겁고 팽창하는 힘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하지전 아우레를 특별히 여겼어요. 씨앗을 심으면 황금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오늘 심는 작은 의식 하나, 작은 마음 하나가 여름 내내 자라서 가을에 황금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었어요. 저는 그 믿음이 맞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온전히 압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좋은 날에 좋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 좋은 운을 얻는다고요. 기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그 그릇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 앞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돈은 흐름을 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오원이 세대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돈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처럼 바람처럼요. 막아두면 썩고 흐르게 두면 불어납니다. 오늘은 그 흐름이 열려있는 날입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는 법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로 인생의 물결이 바뀌고 모르는 사람은 그 흐름이 옆으로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하루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올라타는 법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것들, 돈이 따라오는 행동의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힘이 나서기 전에 지갑을 준비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예요. 지갑 안에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큰 지폐를 한 장 넣어주세요.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단위의 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큰 돈은 큰 돈을 부릅니다. 이건 오랜 민간 풍수의 지혜입니다. 저도 젊을 때부터 지갑에 가장 큰 지폐 한 장을 항상 따로 보관해 뒀어요. 그 돈은 절대 쓰지 않는 돈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더 큰 돈을 끌어당기는 씨앗 역할을 합니다. 제 지인 중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몇 년 전에 가게가 잘 안 풀려서 정말 힘드셨어요. 그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반신반의 하면서도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갑에 50,000원짜리 한 장을 따로 모셔두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지갑을 손에 쥐고 돈은 들어온다고 3번씩 말씀하셨대요. 석 달 뒤에 연락이 왔는데 가게에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우연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요. 하얀 쌀 한 톨을 작은 노란색 종이에 싸서 그 지갑 안에 함께 넣어주세요. 씨앗돈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지갑 속에 쌀 한 톨이 창고 가득 채워진 쌀 가마와 같다고 믿었어요. 씨앗이 있는 한 곳간이 비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농경 사회를 살아온 우리 조상님들에게 쌀 한 톨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명이었고 풍요였고 내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도 기운으로 살아있어요. 저도 수십 년째 이 방법을 씁니다. 웃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웃어넘긴 적이 없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 지갑을 한번 손에 쥐어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지갑을 3번 살며시 감싸주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고요. 3번입니다. 이 말이 주문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뇌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뇌는 말하는 대로 몸의 방향을 조율합니다. 풍수와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말이 뇌를 바꾸고 뇌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바꿉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출행 방향입니다. 오늘 바깥으로 나가실 때는 동남쪽을 향해 첫 발을 내딛어 주세요. 오늘 재물선이 서 있는 방향이 동남입니다. 그 방향으로 몸을 향한다는 건 재물의 신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꼭 멀리 동남쪽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문을 나설 때 첫 발걸음의 방향만 동남쪽으로 향해 주시면 됩니다. 그 작은 행위가 오늘 하루의 기운 전체를 재물의 방향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른발을 먼저 내디뎌 주세요. 오른발은 능동, 주도, 먼저 나아감의 상징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발 먼저 내딛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집안의 재물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거실이나 안방의 동남쪽 구석을 보세요. 먼지가 쌓였다면 오늘 닦아주세요. 물건이 쌓여 있다면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맑은 물 한 잔이나 신선한 꽃 한 송이를 놓아주세요. 이것은 우주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나는 지금 문을 열어두었다 들어와도 좋다 그런 신호입니다. 정성껏 닦아놓은 그 구석은 재물신이 쉬어가는 자리가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어머니께 배웠어요. 어머니는 매달 초 하루와 보름이면 꼭 집 안 구석구석을 닦으셨어요. 특히 동남쪽 모서리는 손으로 직접 닦으셨습니다. 왜 그러시느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깨끗한 곳에 앉는다고요. 더럽고 어지러운 곳에는 복이 들어오다가 돌아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어머니의 습관이려니 했는데 풍수를 공부하고 나서 보니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알게 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덕을 쌓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좋은 날에 반드시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주세요. 거리에서 어려운 분을 만나면 작은 돈이라도 건네보세요. 아니면 인색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분께 안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도요. 작게 내보내는 것이 크게 돌아옵니다. 나가는 작은 물줄기가 큰 강물을 끌어당기는 법이에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옥전이라고 해요. 복을 심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처럼 기운이 열린 날에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 복전에서 자란 수확이 남다릅니다. 평소에 심는 씨앗보다 오늘 심는 씨앗이 10배, 2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고 스승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호의 하나가 올 하반기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특별합니다. 빨간 종이 한 장과 검은 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올해 이루고 싶은 재물의 숫자를 써주세요. 구체적으로 쓰세요.
막연하게 많이가 아니라 숫자로 써야 합니다. 우주는 구체적인 숫자에 응답합니다. 막연한 소원은 막연한 결과를 낳아요. 구체적인 소원은 구체적인 길을 만들어요. 다 쓰셨으면 그것을 조용히 접어서 베개 밑이나 집에 모시는 신상 아래에 놓아주세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세요. 비밀이 지켜질수록 그 바람은 현실의 힘을 얻습니다. 말해버리면 에너지가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그 열기가 씨앗을 키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혹시 지갑에 특별한 물건을 넣고 나서 뜻밖의 돈이 들어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작은 행동 하나가 삶의 흐름을 바꾼 경험이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 한 줄 한 줄이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재물운도 함께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경험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기운이 됩니다. 좋은 이야기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거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의식을 말씀드릴게요.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의식, 오늘 자정이 되기 전에 반드시 해보세요. 첫 번째 의식은 아침 의식입니다. 아직 9시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하셔도 됩니다. 속을 물에 조금 풀어서 손을 씻어주세요. 속은 음의 기운을 걷어내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에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나쁜 기운을 만나고 왔다 싶을 때 문지방 앞에 소금을 뿌렸어요. 그 지혜가 오늘 이 의식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손을 씻는 동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맑은 물이 손바닥 위로 흐르는데 그 물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습을요.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씻어주세요. 다 씻으셨으면 빨간색이나 노란색 수건으로 손을 닦아주세요. 빨간과 노랑은 재물을 부르는 색입니다. 흰 수건, 검은 수건은 오늘만큼은 잠시 서랍 안에 넣어두세요. 두 번째 의식은 향의식입니다. 향이 있으시면 향을 피워주세요. 없으시면 향초도 좋습니다. 향의 연기는 기도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통로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연기를 따라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남쪽을 향해 서서 고개를 3번 숙여주세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어주세요. 재물신이시여, 오늘 이 집에 풍요와 복이 가득 차게 해주소서.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진심이 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보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요. 매일 고개를 숙이는 그 습관이 저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줬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의식은 잠들기 전에 해주세요. 오늘 밤 자리에 들기 전에 지갑을 꺼내주세요. 지갑을 열고 안에 있는 모든 지폐를 꺼내서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돈한 뒤 다시 넣어주세요. 돈이 질서 있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더 많은 돈이 그 자리를 알고 찾아온다고 해요. 어지럽게 구겨진 지갑 속의 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맨다는 것이 풍수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방이 어수선하고 이불이 구겨져 있다면 그 손님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을까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깔끔하게 정돈된 지갑 안에서 돈은 편안함을 느끼고 더 오래 머뭅니다. 정돈된 지갑을 닫은 뒤에는 그것을 반드시 탁자 위에 높은 곳에 올려놓고 주무세요. 절대로 바닥에 두지 마세요. 높이 있는 지갑은 높은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의식은 가장 강한 의식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주세요.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흠을 찾습니다. 주름이 늘었네. 흰머리가 많아졌네. 살이 쪘네 하고요. 하지만 오늘밤만큼은 그런 눈으로 자신을 보지 마세요. 그 눈 안에 있는 빛을 보세요. 어떤 어려움도 버텨온 사람의 눈 안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이 말을 9번 말해주세요.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다. 돈은 나를 좋아한다. 9번이에요. 오늘이 9일이니까요. 9라는 숫자의 기운과 이 선언이 합쳐지면 그 파동이 증폭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제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풍수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만큼이나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을 열어도 반대편에서 나가버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좋은 날일수록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만 지켜주셔도 여러분의 재물 기운은 오늘 하루 온전하게 보존됩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오늘은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내보내는 날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날,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분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오늘 하필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미안한 마음에 선뜻 주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일 드리겠다고 하세요. 하루를 미루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돈의 방향이 들어오는 쪽으로 유지되어야 해요. 이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지혜예요. 지갑을 비워두지 마세요. 오늘 외출하시기 전에 지갑 안에 돈이 아예 없는 상태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주에게 나는 돈이 없어도 괜찮아라고 신호를 보내는 셈이 됩니다. 단 한 장이라도 지갑 안에 있어야 해요. 돈은 돈이 있는 곳을 향해 흐릅니다. 빈 그릇에는 물이 담기지 않아요. 항상 조금이라도 채워져 있는 그릇이어야 더 많이 채워집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 가난하다, 형편이 어렵다 이런 말들을 오늘만큼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말은 씨앗입니다. 가난의 씨앗을 심으면 가난이 자랍니다. 저는 이것을 언씨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말의 씨앗 이론이에요.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것이 자라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것이 자랍니다. 오늘 오전에 배우자나 가족 앞에서 무심코 힘들다는 말을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말씀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오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바꿔줄 거예요. 오늘 충동적인 소비를 하지 마세요. 오늘은 거두는 날이지 쓰는 날이 아닙니다. 계획에 없던 큰 지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것,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마트에 가셨을 때 눈에 띄는 것들이 유독 많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쇼핑 앱을 열었을 때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자꾸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도 하루만 미뤄보세요. 내일 사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절제가 내일의 풍요를 만듭니다. 집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큰 소리로 다투지 마세요. 재물신은 평화로운 집을 좋아합니다. 불화가 있는 집에는 재물신이 문 앞에 왔다가도 발길을 돌린다고 해요. 예로부터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그 말 안에 풍수의 가장 깊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오늘만큼은 가족끼리 따뜻한 말 한마디씩만 더 나눠보세요. 그것이 재물신을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관 앞을 오늘 꼭 깨끗하게 해두세요. 현관은 입구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그 앞이 신발로 가득 차 있거나 우산이나 배달박스가 쌓여 있다면 재물은 문 앞에서 그냥 지나쳐 갑니다. 기운은 막힌 곳을 통과하지 못해요.
물처럼 흐르는 것이 기운이기 때문에 막혀 있으면 돌아가거나 사라집니다. 깨끗하게 닦인 현관은 오늘 여러분의 집에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현관에 나가서 신발 한두 켤레만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오는 재물의 통로를 활짝 열어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오래 생각했어요. 이걸 왜 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한 분이라도 오늘 하루를 다르게 보내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한 분이라도 오늘 지갑을 정성스럽게 정돈하고 아침에 동남쪽을 향해 첫 발을 내딛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그것으로 이 영상의 역할은 다 한 거라고요. 풍수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조금씩 좋은 쪽으로 틀어가는 것이에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에 싹이 되고 그 싹이 모여 언젠가 큰 나무가 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봐왔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물파도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포기하고 중간에 떠난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몫이 지금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께로 조용히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의 자리에 포기한 분들의 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도는 준비된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지갑도 준비하셨고 마음도 준비하셨고 몸도 준비하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준비가 현실이 되는 시간을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기운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처럼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댓글에 대길이라고 적어주세요. 다지, 크게 길하다. 그 2글자를 쓰는 순간 여러분은 오늘의 의식을 우주 앞에서 완성하는 겁니다. 5글자가 부담스러우시면 대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선언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이달을 바꾸고 올해를 바꿀 겁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좋은 날마다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좋은 날은 혼자 맞이하는 것보다 함께 맞이할 때 그 기운이 배가 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단 하나의 좋은 날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해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재물의식을 완성하는 마지막 도장이 됩니다. 오늘도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풍요가 늘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그 따뜻함이 가장 큰 재물임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